네, 안녕하세요. A 플러스 맥입니다.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던 현미경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 영상을 항상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원래 제가 사용하던 현미경은 이 현미경이 아니죠. 제가 사용하던 현미경은 지금, 네, 저쪽 한쪽 귀퉁이에 처박혀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금 현미경을 교체를 했어요. 네, 저 하얀 현미경에서 듀얼암 붐 스탠드 현미경에서 요 다관절 현미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현미경에 대해서 장비 소개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많은 분들께서 제가 사용하는 현미경에 대해서 어떤 현미경을 사용을 하는지, 어떤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현미경을 사야 되는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유튜브 영상에도 이전 영상들의 좀 몇 개 동영상에 장비 파는 사람이 아니다, 현미경에 대한 문의는 자제를 해달라고 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뭐 이메일이든 전화든 좀 문의가 굉장히 자주 옵니다. 자주 와서 오늘 이렇게 또 현미경 리뷰, 장비 리뷰를 좀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최근에 이제 제가 현미경을 교체를 하면서 이 현미경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다른 영상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제 현미경의 위치를 보면은 이쯤에 그냥 붐 스탠드가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쪽에 있는 공간을 거의 사용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이쪽이랑 이 부분은 약간 자그맣게 뭔가 놓는 정도, 그냥 공구 정도 그냥 올려놓는 정도로 이제 사용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굉장히 휑하죠. 네, 뭔가 장비를 하나 더 놔도 될 법한, 네, 그런 정도의 사이즈가 이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 지금 요거를 다 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쪽에 지금 길이를 한번 보면, 네, 이쪽에 보면 최대 길이가 1m 정도가 되고요. 제가 이제 붐 스탠드와 이 다관절 스탠드의, 네,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두 가지를 다 사용을 해봤으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장기간 사용을 하진 않았어요. 예전에 사용했던 붐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정도를 사용을 했죠. 근데 이제 제가 사용을 하면서 허리가 많이 좀 안 좋았어요. 붐 스탠드 사용을 하면서 이제 너무나도 이제 고정적이기 때문에 그 이제 항상 현미경을 조정을 하기보다는 제 몸을 움직여서 현미경에다 맞추다 보니까, 네, 앉아 있는 자세가 좀 이상하기도 하고 좀 안 좋기도 해서 허리랑 어깨가 이제 많이 아프다 보니까 시험 삼아서 얘로 바꾸게 돼 봤어요. 얘가 지금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대해서 이제 구매를 했는데, 결과는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어요. 다른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네,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스탠드만 아마 따로 구매를 하시더라도, 네, 한 30만 원이 안 돼요. 한국에 오면 아마 20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였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그 정도 가격이면은 스탠드도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자세를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공간 활용이에요. 이제 공간 활용 면에서는 이 다관절 스탠드가 압승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메인보드를 수리하고 있다고 치죠. 메인보드를 이렇게 놓고 이제 수리를 하고 있다가 예를 들면은 뭐 항상 업무를 볼 때 메인보드만 수리를 하는 게 아니라 메인보드를 수리하다가 뭐 펌웨어를 굽기도 하고, 이제 뭐 컴퓨터로 작업도 하기도 하고, 뭐 인터넷으로 검색도 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뭐 쉴 때는 이걸로 뭐 인터넷도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럴 때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접어서, 네, 그냥 이렇게 놔도 돼요. 이렇게 놔도 되고 반대편 쪽에다가 이렇게 밀어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냥 밀어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쪽은 거의 그냥 노는 거예요. 네, 아무튼 이제 공간 활용 면에서는 얘가 되게 좋아요. 하지만 이제 붐 스탠드를 만약에 사용을 한다라고 놓고 봤을 때, 이쪽에 그 붐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제가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네, 지금 이제 보여드릴 현미경은 붐 스탠드는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사용하는 붐 스탠드는 아닌데 거의 이제 비슷한 스탠드의 현미경이고요.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당기면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얘가 끝이에요. 여기에서 뭐 더 나오지 않아요. 요거를 정면에서 한번 또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에서 요만큼, 얘를 출자로 재면 네, 거의 한 40cm 정도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러면 사실 굉장히 불편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요런 류의 제품이 안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게 상황에 맞춰서 사용을 하다 보면 이런 제품이 오히려 더 편하고 네, 효율적일 때가 있지만 지금 저 같은 경우 저와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런 방금 보여드렸던 그런 일반 스탠드 싱글암이나 듀얼암 스탠드보다는 붐 스탠드보다는 이런 다관절 스탠드가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이제 저는 굉장히 편해요. 뭐 그거는 이제 뭐 개인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네, 결국에는 뭐 이제 본인한테 맞는 거를 찾아가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저와 같은 요런 류의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정말 좋은지는 이제 진가가 발휘할 때는 맥북이 아닌 걸 수리를 할 때예요. 예를 들면은 아이맥 같은 거를 수리한다고 치죠. 아이맥은 만약에 예를 들면 조립되어 있는 아니면 아이맥 유니바디 자체에 붙어 있는 부품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현미경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책상에다가 놓고 이 현미경으로 작업 절대 못 합니다. 왜냐면은 좁기 때문에 아이맥을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 조금만 크기가 커지면은 여기다 올려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 이제 다른 책상으로 옮기거나 아니면은 손에 이제 들고 있는 상태에서 아니면 무릎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제 그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 거리가 이제 더 짧게 만들어야 되니까 일일이 이제 얘를 이제 조절을 해서 높이를 이제 높이고 낮게 하고 이제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얘는 그럴 필요가 없고 그냥 얘를 이렇게 당겨서 네,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작업해도 돼요. 네, 이게 정말 저는 마음에 들었었던 게 이쪽에서 현미경 보다가 이쪽에서 현미경 볼 일 있으면 이쪽으로 가고 이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뭔가 큰 제품이다. 그러면 그냥 여기에서 체크하고 이렇게 움직이는데도 전혀 뭔가 뭐 넘어질 것 같다거나 그런 걱정은 전혀 없어요. 왜냐면 얘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이쪽에서 바이스가 그냥 잡아주고 있거든요. 잡아주고 있는 상태에서 봉에 그냥 바로 이 다관절 스탠드가 장착이 되다 보니까 네,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막 이렇게 흔들어도 뭔가 이제 붐 스탠드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그 밑판이 무겁기는 한데 이게 조금만 이제 각이라든지 조금만 이쪽이 무거워져 버리면 그냥 이제 그냥 넘어가거든요. 얘는 그럴 걱정이 전혀 없어요. 한 가지 또 좋은 점이 얘를 조절을 하면 높이를 쉽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수 있어요. 올렸다가 내렸다가. 실제로 수리를 하다 보면은 이 현미경의 높이를 쉽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허리나 어깨에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갈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쉽게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작업하다가 얘를 굳이 바꾸면서까지 이 높이를 조절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냥 몸을 맞춰요, 거기다가. 그게 더 빠르니까. 아무튼 지금 얘 같은 경우도 그냥 이제 높낮이를 조절을 하고 싶으면 그냥 높이를 조절하고 그냥 이 상태에서 높이를 조절하고 여기 이 상태에서 이 레바를 그냥 잠궈주면 돼요. 그냥 잠궈주면은 그냥 이 높이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편한 거예요. 지금 이게 요거를 새로 구매하고 나서 사실 얘한테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처음부터 편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붐 스탠드에 만 2년을 길들여져 있었어요. 그러면은 얘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얘는 완전 방식이 달라요. 왜냐면 붐 스탠드는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류의 스탠드다 보니까 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에 적응하는데 정말 한 이틀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그만큼 굉장히 편안했어요. 편안했고 사용하기에도 좋고. 예, 그런데 하지만 이 스탠드도 사실 완벽하지는 않아요. 다 좋은데 좀 약간 흔들림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여기 책상에다가 고정을 해놨잖아요. 근데 이거는 얼마든지 충분히 극복을 할 수 있는 문제기는 해요. 책상을 이렇게 조금만 흔들어도 이쪽을 잘 보세요. 책상을 손으로 좀만 흔들어도 현미경이 많이 흔들려요. 왜냐? 이 책상에 바이스가 물고 있고 그 바이스를 통해서 현미경이 달려 있고 또 얘가 또 관절을 늘어뜨릴수록 이 흔들림이 더 많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거는 굉장히 작은 부품들이잖아요. 뭐 20배 줌이나 40배 줌 정도를 해서 항상 이제 보는 이제 메인보드를 이제 보는데 얘가 사실 살짝만 흔들려도 초점이 틀어진다든지 아니면은 흔들릴 때 이제 화면이 좀 울렁거린다든지 이제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얼마든지 극복을 할 수 있어요. 이 책상과 벽면에 단단하게 고정을 한다든지 책상이 안 흔들리도록 한다든지. 근데 사실 저는 지금 이 책상을 고정을 시켜 놓지는 않았어요. 굳이 그 정도까지는 불편함을 못 느꼈다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 이쪽 옆에 있는 책상과 이 책상과 벽이 또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지탱을 해주다 보니까 사실 크게 많이 안 흔들려요. 사실 단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 단점을 꼽자면 그렇고요. 아무튼 그렇고 요번에 현미경 헤드도 한번 바꿨어요. 스탠드만 따로 샀다가 이 회사 제품이 은근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현미경도 한번 바꿔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요번에 같이 현미경도 바꾸게 됐습니다. 제가 현미경을 바꾸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요 부분이죠. 이 카메라 포트가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운트가 이제 돌려서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마운트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지금 뭐 카메라를 맨날 뭐 이제 지금 카메라가 좌우가 맞는지 뭐 높낮이가 맞는지 이런 거를 카메라가 막 이제 튜브 안에서 이제 놀면서 이제 움직이지 않는 옛날에는 여기다 캡톤 테이프를 감아놨었거든요. 이제 그게 감아놨던 이유가 카메라가 계속 돌아가니까 이 케이블들 때문에 돌아가다 보니까 고정을 시켜놨던 건데 지금 요거를 바꾸게 되면서 전혀 그런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약간 제약 사항이 있죠. 만약에 본인의 책상이 좁거나 아니면 방이 작거나 사무실이 작은 경우 작업하는 공간이 넓지 않고 책상 하나에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 얘는 불편할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인 책상에다가 연결을 하면은 사실 좀 불안정할 수 있는 그런 현미경이다 보니까 그리고 오히려 메인 책상에다가 연결을 하면 사실 더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관절이 쭉 펴지면 더 좋거든요. 관절이 이렇게 접히면 못하러 얘를 사용을 하겠어요. 차라리 아까 저 싱글암이나 듀얼암 붐 스탠드를 사용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그게 더 편할 거예요. 얘는 진짜 현미경을 사용을 하는데 내가 책상도 넓고 이제 책상도 뭐 한 막 두세 개 있고 그리고 넓은 범위에서 얘를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제품을 만약에 선택을 하신다면 절대 후회 안 하실 겁니다. 네, 오늘 제가 설명을 했던 이 장비에 대해서는 구매할 수 있는 구매 링크를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이 장비를 살 수 있는 링크들을 걸어 놓겠습니다. 이 영상은 광고 영상이 아니고요. 제가 직접 돈을 주고 사서 쓴 이제 소감 후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뭐 아시겠지만 구독자 8,000명 있는데 누가 이런 거를 주겠습니까? 이 비싼 거를. 아무튼 요번에 요거를 얼마 주고 샀냐면은 세관 들어오다가 부가세 10% 냈다고 쳐도 70만 원이 안 되는 돈이에요. 근데 예전에 제가 저 붐 스탠드를 사용을 할 때 샀던 비용이 아마 통관이랑 배송료 다 해가지고 거의 100만 원이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 얘를 이런 시스템을 7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살 수 있다라면 굉장히 베스트인 거거든요. 이 현미경은 지금 M스코프 마크만 없고 지금 M스코프에서 파는 현미경 헤드 그 다관절 암과 동일한 제품입니다. 이게 어째서 가능한가? 왜냐하면 M스코프에서 이 현미경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중국에 OEM을 준 거를 거기에 가지고 와서 미국에 가지고 와서 얘네가 그냥 마크만 딱 때려 박는 거예요. 마크만 박아서 그냥 엠스코프에서 나온 현미경입니다 라고 해서 그냥 파는 거죠. 결국에는 엠스코프에서 파는 거의 모든 제품들이 다 중국 OE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제품이 중국에 다 있고요. 그러면 미국에서 배송이 오는 게 빠르겠어요? 아니면 중국에서 배송이 가는 게 중국에서 배송이 오는 게 더 빠르겠습니까? 그리고 금액적인 면에서도 중국에서 오는 게 더 편하고, 이게 제가 엠스코프 사용을 하면서 진짜 사실 열받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얘네가 미국 애들이잖아요. 미국 애들이다 보니까 뭔가 이제 그런 뭐 조그만 결함이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대한지 모르겠어요. 뭔가 현미경이잖아요. 현미경이고 어쨌든 뭐 진짜 얘가 뭐 올림푸스나 뭐 레이카나 뭐 그런 진짜 뭐 하이엔드 브랜드의 현미경은 아니지만 사실 밥 벌어 먹고 사는데 써야 되는 거고, 사실 뭐 1, 2만 원 주고 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제 이런 현미경에 대해서 뭔가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약간 결함으로 보이는 이제 문제에 대해서 좀 몇 번 이렇게 막 얘기도 해볼 수 있고 한 건데, 걔네들은 굉장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대하고 다른 제품들도 다 그렇다. 우리는 잘 쓰고 있는데 너는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냐. 이딴 식의 대응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 엠스코프가 너무 좀 대응이 좀, 네, 개 같은 거는 사실이고. 네, 오늘 이 실체 현미경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리뷰를 남겨드렸고, 이 최근에 구매한 이 스탠드에 대해서 장단점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점이라고 하기가 조금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어떠한 제품이든지 내가 사용하는 환경에 맞춰서 사용하는 게 사실 가장 좋거든요. 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어떤 환경에선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환경에선 장점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장단점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장단점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뭔가 이런 비슷한 환경에서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그 다관절 스탠드를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좁은 환경, 넓지 않은 그런 환경, 그 제한되어 있는 공간에서 하나의 공간에서만 사용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다관절 스탠드보다는 아까 보여드렸던 싱글암이나 듀얼암 붐 스탠드를 사서 사용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아마 싱글함이 얘보다 더 아마 쌀 거예요.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플러스 맥이었습니다.